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시장은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1% 안팎의 하락 움직임 보여지면서 시장의 어두운 면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페드에서의 금리 동결이 다음 금리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전일의 뉴욕 증시도 많이 하락을 했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뚜렷하게 상승하는 테마도 없습니다. 단지 개별 종목별로 움직이는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 많이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45분이라는 이 압축적인 시간 동안 깜짝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최근에 투자자가 많이 주목했었던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점검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주시는 종목으로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빠르게 점검해보면서 종목 상담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종목 고민 남겨주시면 우리 또 멘토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이 시간 함께 해보시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접수 받는 동안 또 오늘 개장 후 헤드라인 뉴스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네, 뉴욕 증시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시장에 대한 브리핑이 나갈 텐데 그래도 한 번은 짚어봐야 되겠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소식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드의 연준의 매파적 태도와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하락 마감을 했고요. 또 대형 기술주들도 크게 빠지는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시장은 내년까지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집중을 했는데요. 또 정부의 셧다운과 미국의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 등을 주목을 했습니다. 페드는 전날 연준 FOMC 회의에서 정리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21일 4.494%나 치솟았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최고치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5.202%를 찍으면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실직자 수도 직전주에 비해 2만 명이 줄어든 20만 1,000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것 또한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여전히 고용시장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미국 의회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공화당 지도부가 이날 휴회에 들어가면서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 모두 다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줬었는데요. 그 여파가 오늘 국내 증시까지 미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자, 다음은 국내 지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4개월 만에 2,5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은 닷새째 지금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참 힘든 시장이죠. 시장 점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오늘 2,500선이 붕괴하면서 장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91% 정도 9시 10분경에 빠지고 있었는데요. 코스피가 2,5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5월 17일 이후 넉 달 만입니다. 개인은 5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사자세에 나서면서 지금 순매수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매수 우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율이 전거래일보다 1원 30전 오른 1,341원에 출발하면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대형주가 0.80% 내리는 가운데 중형주와 소형주도 0.96%, 0.72%씩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전업종이 내리고 있습니다. 화학과 운수 창고, 철강 금속, 기계, 운수 장비, 의료 정밀, 서비스업, 증권 1%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모두 하락세 보여지고 있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등도 모두 지금 1% 안팎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보유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필요하실 텐데요. 잠시 후 저희와 함께 진행해 보시죠. 다음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엔터주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니, 리사, 지수, 블랙핑크 멤버들이죠. 블랙핑크를 떠난다, YG를 떠난다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지금 YG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계속해서 들려오는 내용일 텐데 엔터주 안에서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전략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21일에 13%대 급락했던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다시 한번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기그룹 블랙핑크의 일부 멤버와 재계약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전거래일보다 2% 넘게 내린 6만 7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날 한 매체는 가요계 복수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블랙핑크 멤버 4인 중 로제만 YG 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니, 지수, 리사는 현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라는 소식이고요. 다만 블랙핑크 멤버들이 YG 엔터테인먼트를 떠나더라도 1년 중 6개월은 그룹 활동을 하는 방식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확정된 바 없으며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블랙핑크 재계약 여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다면서도 YG 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다른 IP의 가치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예상한 YG 엔터테인먼트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2% 성장한 1,481억 원, 영업이익은 42.7% 늘어간 222억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터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YG 엔터테인먼트 급락하는 모습 연일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인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제약주들이 일부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신신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차세대 마이크로 니들 개발 기대감이 이틀째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죠. 신신제약이 차세대 마이크로 니들 의약품을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신제약은 경피 약물 전달 체계 기술을 활용해 마이크로 니들에 적합한 마이크로 스피어 기술도 확보를 했고요. 마이크로 스피어는 약물의 분자 크기를 줄이고 무정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용해도와 생체 이용률을 향상시킨 차세대 약물 전달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을 활용하면 약물 방출 속도를 늦춰 투여 간격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복용 편의성 개선이 가능하고요. 전날에 신신제약은 마이크로 니들 연구시설 구축을 마무리하고 마이크로 니들 의약품인 국소관절염 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신신제약은 연구시설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 이달 중 관련 설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비 구축이 완료되면 마이크로 니들 의약품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테고요. 마이크로 니들은 기존 약물 전달 방식으로 제한 사항이 많았던 고분자 약물 투여가 가능해지면서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 향후 다양한 치료제 개발도 확장도 용이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신신제약 급등하고 있고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오늘 강세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훈풍이 시장을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 양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는 지금 0.94%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491.21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 보시면 지금 850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지금 개인들만이 홀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1,024억 원, 코스닥 20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양시장에서 혼조세 보여지고 있는 수급 성향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17억 원 정도 아주 소량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양시장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별 등락 살펴보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 떠오르는 테마 보시면 또 밥솥 테마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시장이 워낙 억눌리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려서 오늘 밥솥 테마도 올라가고 있고요. 또 케이블 TV 쪽도 역시나 뭐 정치 테마주와 엮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엠폭스 원숭이 두창 종목도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도 일부는 뭐 정치 테마주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진단키트 쪽에서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액세스바이오가 미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납품하겠다라는 발표가 되면서 이 진단키트 쪽으로 또 강세 보여지고 있어서 이 테마들 올라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락하는 테마에는 뭐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해운 테마가 좀 더 강한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 조선 쪽도 지금 강한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 그동안 좀 상승을 나타냈었던 통신주들 제4 이동통신에서 일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검색어 트렌드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지금 가장 떠오르는 키워드로는 KMW 보실 수가 있습니다. 6.35%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2거래일 전쯤이었습니다. 통신주들이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는데 어제 좀 쉬어가더니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에이스테크 역시 지금 통신주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 정도의 강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비스라는 종목이 초전도체 대장주격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16% 정도의 폭등세를 보이면서 정말 강한 시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꺼지지 않는 초전도체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비스까지 보실 수 있고요.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지금 12%, 액세스바이오 11%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급등세 나타나고 있고 덕성 같은 초전도체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정말 작은 이 반도체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원하이텍 같은 종목이 지금 11%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점검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여러분들의 포트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종목 상담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저희 오늘 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자, 어제 저희 출연해 주셔서 이제 좀 쉬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주실 이주호 멘토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고금리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 증시 정말 어제 이어서 계속적으로 연일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국내 증시가 거기에 동조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힘을 못 내면서 빠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하락 출발한 다음에 지금 사실상 뭐 하락한 이후에 조금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좀 깔끔하지 못한 반등이라고 할까요? 조금 답답한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나와서도 좀 쉬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그 말이 좀 씨가 돼서 좀 마음이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맞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도움 많이 받으시고 제가 오늘 종목 상담 해드릴 예정인데 뭐 자기 종목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금 겪었었던 좀 주도했었던 테마와 업종에 대한 이야기부터 또 종목 상담까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니까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오픈 채팅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 종목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게임주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위메이드부터 진행해 볼게요.
볼게요. 위메이드 39,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을 64% 가지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게임주들은 그동안에 정말 우하향으로 좀 주가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39,000원이라는 자리도 이제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셨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중이 꽤 높으신 편인데 게임주와 이 위메이드에 대한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네.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P2E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글로벌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그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는 좀 불투명하다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P2E 그러니까 게임을 해서 거기서 뭔가를 얻어가지고 코인으로 바꿔서 언이잖아요. 네. 뭔가를 한다가 원래 이게 처음에 발상은 좋았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게 현실화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메타버스 P2E 때문에 진짜 많이 주가가 올랐었고 그러고 나서 지금 오르기 전 가격대로 왔거든요. 네, 왔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는 과거에는 어떤 그 P2E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위메이드 게임 중에 나이트크로우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그 나이트크로우 게임이 실제로 이제 흥행에 성공할 것이냐 그리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위메이드가 여러 가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많았죠. 뭐 네.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던가 실제로 미래전설이랑 이런 것들로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코인 투자해서 돈을 번 건데 부풀려진 거 아니냐 이러한 문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고 그리고 지금 뭐 여기서 뭐 바닥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뭐 솔직히 판단하기는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게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건데 게임사가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네.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위메이드는 과거의 전력이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이미지를 아직까지는 다 씻어내지 못했다. 그러면은 위메이드가 보여줘야 될 것은 뭐 미래전설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엔 나이트크로우나 기타 신규 게임 출시작들이 흥행을 하고 그럼 거기서 얼마나 매출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어제도 사실 이 계약권 관련해서 이슈로 네네. 액터즈 급등, 소프트한테 네. 이제 1,000억 원씩 매년 받는다면서요. 급등이 나왔다가 네. 결국엔 다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1,000억씩 받으면 뭐합니까? 그러면은 결국엔 미래전설 말고는 지금 다른 게임에 대해서 어떤 흥행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뭔가 가시적인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조금 저는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39,000원의 비중이 60%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 비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종목에 네. 이렇게 비중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보통 주식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금이 1,000만 원이 있으면 거기에 60%면 6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64%가 들어갔는데 그럼 거기서 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뭐 낮췄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한 방에 야수의 심장으로 64%다 샀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비중이 크게 되면은 얘가 여기서 더 빠졌을 때 대응이 안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비중을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차라리 비중을 확 낮추시고 한 10% 정도만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트크로우에 대한 부분들 그런 기대감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확인하시면서 비중 줄여가시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다소 좀 신작에 대한 기대가 좀 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좀 이런 게임주에 대해서는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네오위즈라는 종목도 있잖아요. 네오위즈도 최근에 신작에 대한 흥행이 좀 미미하다, 좀 기대가 네. 덜 된다라는 소식으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보내주신 분이 매수가가 42,000원에 이분은 또 비중이 100%세요. 그래서 네. 매수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근데 네. 너무 이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가요? 네, 왜냐면 이미 지금 완전 하락 추세를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근데 비중이 100%인데? 네,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다 팔면은 너무 뼈 아프니까 네. 좀 나눠서 파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이거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급락이 나왔는데 거래량을 동반한 급락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이렇게 살살살 빠지는 거는 조정이라고 보고 그럼 반등을 도모해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9월 13일 날 거래량 나오면서 오른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동반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래량 동반된 급락, 그러니까 이게 전저점을 깨면서 지금 완전히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되돌린다? 세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것도 보세요. 얼마나 탄력적으로 올라갑니까? 지금 뭐 알테오장 같은 경우도 네. 거래량 터지고 나서 계속 양봉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거는 지금 반대로잖아요. 음봉이 세게 나왔는데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이 나왔다. 이거는 뭔가 시그널을 지금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NC소프트도 지금 계속적으로 신저가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지금 왜 계속 안 좋냐면 어쨌든 고금리 시대에 가장 취약한 게 게임주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어쨌든 우리나라 매출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지금 너무 신작들이 이제는 뭔가 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게임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취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과감하게 그냥 좀 비중을 덜어내시고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이 게임이 흥행에 성공하려면 중국향에 대한 기대감도 실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신작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좀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 특히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동반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좀 정리하시는 전략을 짚어드렸습니다. 많이 속상하실 텐데 그래도 저희와 함께 또 새로운 종목도 담아보시면 좋겠죠. 이제 게임주는 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최근에 통신주들이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이스테크 굉장히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시장 정말 부진한 가운데서도 움직여주고 있는데 KMW 종목 상담이 들어갔거든요. 16,800원에 비중 20% 보유 중이십니다. 16,800원이 아마 그날 한 3거래 전쯤에 급등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KMW는 약간 주춤합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우리가 그 뭐 소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네네. 뭐 코인 하시는 분들 리또속이라는 말 아세요? 니 또 속? 또 속았네? 네, 니가 뭐지? 리플한테 또 속았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리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갑자기 코인 얘기해서 뭐 죄송합니다만 5G가 약간 그런 양치기 소년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네. 얘가 지금 2019년부터 5G 랠리가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5G가 올랐던 계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야 통신망을 진짜로 엄청난 속도로 맞아요. 통신을 할 수 있는 게 깔리네? 구축이 이거에 대한 되네? 기대감으로 사실 이 KMW 같은 경우도 주가가 엄청 올랐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여기도 위메이드 오를 때랑 똑같아요. 코인이랑 메타버스 오를 때랑 같은 개념인 게 5G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어요.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인프라 깔린 게 없는데? 네. 미국은 보세요. 땅덩어리 넓어가지고 지금 뭐 5G가 되지도 않아요. 네. 심지어 그 미국 가보셨어요? 미국 안 가봤어요. 하와이밖에 안 가봤어요. 로밍하면은 네. 미국 본토 가서 로밍하면요 인터넷이 엄청 느려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는 네. 아직 인프라 구축이 덜 됐다라는 어.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정말 땅도 좁고 이런 통신은 빠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실제로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5G라고 뜨지만 이게 완벽한 5G는 아니라고 맞아요. LTE로 하거든요. 자꾸 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완벽한 5G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5G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올랐는데 이거는 시장이 이제 개화기인가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개화기는커녕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뭔가 매출이 나오거나 어떠한 가시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21년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서 2년 동안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줄줄줄 수도꼭지 틀듯이 세다가 거래량이 더 동반되면서 이제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되돌림이다. 되돌림이고 이게 만약에 이 되돌림이 추세를 바꾸면서 상승으로 전환하려면 뭔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것 중에 미국
인프라에 대한 부분, 네네네.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뭐 6G에 대한 얘기 6G 나왔는데 레디. 저는 똑같은 레파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고 그리고 지금 이 과거와 지금과 다릅니다. 자, 2019년과 2020년도는요. 고금리 시대가 아니었어요. 금리 자체가 낮았다고요. 네. 낮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고금리 시대죠. 고금리 시대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주고 미래 산업에 대한 필요한 기술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이라던가 나중에 도심항공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이렇게 4차 산업이 활성화되고 AI가 로봇이 세상을 이제 바꾸는 시대가 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5G와 6G에 대한 통신 속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성 통신을 할 때도 네. 어쨌든 빠른 속도를 전송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건 맞는데 과거의 저금리 시대와 고금리 시대는 차이가 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만큼 제한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는 과거에는 기대감으로 갔다면 이제 앞으로 5G, 6G가 예를 들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뭔가 통신에 대한 뭔가 매출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없다면 고금리 시대에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 간다? 이거는 이제 어렵다고 볼 수 있다라는 근데 거죠. 에이스테크는 그럼 왜 이렇게 잘 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통신주로 엮였었는데. 이게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 저는 에이스테크가 조금 더 센 거는 개별적인 이슈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 통신 모듈이나 이런 쪽에 네. 어떤 뭔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5G, 6G 쪽은 저는 뭐 보셔도 좋은데 또 속을 수도 있다라는 점만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16,8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단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거는 좀 길게 보시기보다는 뭐 이 꼭대기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기회 줄 때 좀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나는 진짜 5G가 미래 산업에 대한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말리지 네. 않겠는데 비중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적당한 비중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좀 투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진짜 5G, 뭐 6G 그만 속고 싶습니다. 이제 약간은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KMW 단기 대응 전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또 종목 상담으로 가볼게요. 오픈 채팅방에 보내주셨는데 일개미님이 이수페타시스 25% 보유 중입니다. 4만 원 초반대에 5만 원 간다고 해서 샀는데 물렸어요. 지금 물타기에서 매수가 38,000원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결국엔 이수페타시스 38,000원에 25% 보유 중이신데 사실 이수페타시스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종목들 좋다고. 근데 네. 많이 지금 하락한 모습입니다.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절대 종목 기업이 나쁘진 않아요. 네. 기업이 나쁘진 않고 여기가 이제 이수화학이랑 같은 그룹이 이수그룹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어요. 여기가 FPCB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CB 기판주이기도 하면서 어쨌든 AI 반도체와 엮여가지고 올해 2분기에 AI 반도체 HBM 랠리 나올 때 여기가 수혜주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43,300원 터치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정도 조정은 좀 정상적인 조정이 아니냐 이렇게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만큼 올랐는데 지금 조정을 이렇게 딱 50% 정도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 좀 과도하게 조정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원래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조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보세요. 이 주식이 8,560원이었던 4월 달에 지금 43,3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오른 거 대비해서 지금 딱 절반 조정인데 네. 사실 이 정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올라갈 때는 위에서 사고 이제 위에서 사니까 조정 나올 때 못 버티고 이게 힘든 거거든요. 네.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바닥권에서 샀으면 뭐 고민을 안 하겠죠. 그쵸? 여기서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고민 안 하는데 네. 뭐 물론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았다가 꼭대기에서 한번 더 잡아가지고 손실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위에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방송에서 나와서 많은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던가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실 때
꼭 위에서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올라갈 네, 때.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저는 딱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5만 원 간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코프로 200만 원 가요. 언제 갈지 모를 뿐이에요. 네, 200만 원 네. 간다니까. 근데 이거를 남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간다. 뭐 네. 예를 들어 이수페타시스 5만 원 간다. 이 말만 듣고 투자를 한다? 저는 이거는 좀 섣부른 판단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누군가가 5만 원 간다, 누군가 6만 원 간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이게 뭐 가겠지. 근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 그러면 내가 왜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찾아보시고 투자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네. 그냥 남이 5만 원 간다. 뭐 저도 그런 거 말할 수 있다니까요. 삼성전자 20만 원 간다니까요. 언제 우리 죽고 나서 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마시고 항상 자기가 판단해서 투자를 하시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외국인들이 9월 달에 담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반도체주들 되돌림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추가 매수를 만약에 여기서 더 하실 거면 이 23,000원짜리 있죠? 이 자리를 좀 지키는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하방 이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지켜주지 않을까. 그리고 조만간 되돌림이 나오면서 이 26,000원, 그러니까 27,000원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가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얘는 네. 보세요 거래량이 그러네요. 줄어들면서 빠지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사실상 뭔가 이 거래량이 많이 없는 이런 조정은 사실 저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다만 저가 매수의 기회이지만 위에서 사신 분들에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그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받으셔가지고 반등 나올 때 탈출하셨으면 좋겠고 네. 분명히 추석 연휴 이후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저는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다행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그래도 이 종목 정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조정은 염두를 해두셨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23,000원 단까지 내려오는지 좀 보자라고 하셨는데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 좀 걱정을 한숨 덜으셨을 것 같습니다. 잘 가지고 가셔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저희 지금 팍스 브런치에서 오늘 깜짝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 시장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내 종목도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기회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종목 상담 이번에는 또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스마트 레이더스 20% 비중에 22,000원이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유유 이렇게 울면서 보내주셨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맞다면 지금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한 9월 초까지 굉장히 급등했다가 지금 16,140원까지 내려와가지고 손실이 그래도 꽤 나신 것 같습니다. 주가 모양 자체가 계속 지금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추가 매수 전략을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보유, 매도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사실상 이거는 정말 좀 약간 테마성으로 올랐다라고 봐도 좀 무방하거든요. 네. 사실상. 그리고 뭐 과거에 이제 CCTV라던가 이게 약간 스마트 시티 이런 관련 종목으로 엮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했던 종목인데 사실 저는 아래로 지금 더 열려 있다고 봐요. 왜냐면 물론 지금 공모가까지 거의 왔거든요. 네. 이날 첫날 상장했을 때 시가가 16,110원이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딱 거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조금 더 이탈이 된다고 한다면 아래로 지금 뭐 12,000원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상장 첫날 가격 시가를 지켜준다고 한다면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서 지켜주는지를 조금은 좀 체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지금 근데 여기서 손절하기엔 좀 아까워요. 왜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나왔던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이 많이 죽었죠. 죽었는데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씩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좀 센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낙폭이 좀 컸는데 이 과대 낙폭에 의한 반발 매수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기업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사업성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스마트시티 그리고 이런 쪽으로는 뭐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네. 과연 우리가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확인해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저는 당장 손절하고 이거 비중 축소보다는 오히려 조금 추가 매수도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16,000 구간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빠질 때 여기서 바닥이겠지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눌러줬다가 올라가는 모습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훈이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바닥이라는 패턴이 있죠. 네. 그러니까 주식에 크게 바닥 패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주식의 바닥 패턴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런 V자 반등 나올 때 바닥 패턴이 있습니다. 보통 코로나 때 코스피 코스닥 지수 보시면 완전 V자 반등이었죠. 완전 V자 반등이 네. 나왔죠. 근데 그게 V자 반등인데 우리가 흔히 여기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닥이라고 판단해서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V자 반등이 안 나오고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면서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점 깨고 그럼 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바닥 패턴이긴 한데 이거를 추가 매수로 타이밍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바닥 패턴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흐름으로 W자 모양을 만들면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게 이제 W자인데 보시면은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이제 만약에 이게 바닥인가를 확인을 할 거면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냐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를 지켜주네? 저점을 안 깨네? 그러면서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하면서 나오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바닥 패턴이 역헤드앤숄더라고 해서 헤드앤숄더 반대로 역헤드앤숄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헤드앤숄더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가 이게 그 말인데 요걸 거꾸로 뒤집으면 이게 역헤드앤숄더입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한 번 눌렀다가 다시 한 번 눌렀다가 반등 나오면서 눌렀다가 3번 정도는 이 정도로 지켜주네? 바닥권을 만들어주네?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지금 상승 나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 우리가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여기가 지지를 받을 구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체크를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바닥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 흐름을 그러니까 전환이 되는 흐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상담 도와드렸는데 지금 테마에 맞춰서 좀 급등해준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산업 자체는 앞으로도 좀 장래가 밝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들 참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나마 시장이 9시경에 보였던 충격보다는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한화오션 보내주셨고요. 해운주네요. 37,692원에 비중 25%. 많이 빠지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라고 또 주식 최고님이 보내주셨어요. 닉네임이 너무 주식 최고 이러셨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자,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오늘 또 해운주들이 많이 빠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오션 지금 29,8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도 이 정도면 조금 버텨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오늘 사실 유상증자 신주 발행하면서 지금 거래량 네. 떨어지면서 좀 빠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경기가 회복되니 많이 이거보다는요. 이제 지금 고금리 시대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금리를 일단 미국에서 낮출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는 속도가 어쨌든 늦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했던 거는 야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할 거야였어요 원래. 네.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이 그거를 다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금리 시대가 유지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러면은 경기 회복도 사실 쉽사리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주식 그렇게 올랐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네. 돈으로 끌어올렸어요. 돈으로 눌렸던 증시를 끌어올렸던 게 바로 2021년이고 그러면 2022년도에 금리를 급하게 올리니까 조정받았고 2023년도에 처음에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하반기 오면서 눌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파월 의장이 이렇게까지 입장을 안 밝혔었어요. 초에는 연내 금리 인상 한 번, 두 번 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뭐 상황 봐서 뭐 이렇게 유하게 맞아요. 비둘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너무 세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시장에 좀 안 좋게 작용하고 있고 특히나 이 해운 업종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시크릿컬입니다. 시크릿컬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해운주들은 무역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맨날 적자니만이 이런 말 하고 있는 판국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주가에 대한 흐름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물론 해운업종 부분도 있었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땐 유상증자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권리락 떨어지면서 빠진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제가 봤을 땐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뭔가가 없으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오른다 이거는 좀 지금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오히려 저는 비중을 좀 지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더 보실 거면 10% 정도만 남겨두시고 좀 15%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하시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오션에 대해서 전망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다 보니까 조금 정리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아쉬운데 자 마지막으로 빠르게 종목 상담 하나만 더 가보죠. 금호석유. 자, 최근에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정유주들도 오르고 있는데요. 22만 3,794원을 매수하셨고 비중도 40%나 됩니다. 이 종목도 정말 무거운 종목이라 그런지 잘 안 가더라고요. 정유주들 많이 오르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왜냐면 유가가 많이 올라도 사실 지금 뭐 유가가 오른다고 이게 막 주가 오르지 않아요. 이거 보시면은 근데 다른 종목들은 막 올라. 흥구석유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금호석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이런 정유나 석유주들은 지금 보시면은 그때 오일 가격이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 130달러 찍었었잖아요. 그때 이 주가는요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 WTI라던가 브렌트유라던가 이러한 글로벌 주가 석유 가격에 오일 가격에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뭡니까? 단순하게 유가가 오르니까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과거에 올랐던 거는 코로나 때 정말 이때 이것도 여기도 보면요. 결국은 여기도 시크릿컬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풀어서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런 수요의 증가 이런 것들로 지금 올랐다가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후에 급감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살아날 길은요. 경기가 회복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뭐 내년, 내후년까지 봐야 되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죠.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랑 똑같아요. 삼성전자 96,500원 찍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다시 언제 가냐고 물으시면요. 가겠죠. 그럼 지금 손실률이 크신데 아예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한 걸까요? 전량 손절보다는 이거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방에 다 팔면요. 마음이 아프니까 조금씩 예를 들면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1에서 2, 3% 정도만 정리를 해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걸로
찾아오시고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너무 좋다고 그동안 전략을 못 세웠었는데 감사하다는 인사 남겨주고 계시네요. 자, 팍스 브런치 오늘 어려운 시장 저희 종목 상담으로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후장에는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